한국경제TV와 글로벌 기업가정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스타리치 어드바이저가 후원하는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100년 기업을 향해 달려가는 유망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인데요. 오늘은 동료 기업가들의 귀감이 된 기업가정신의 주인공과 함께 소통의 장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경제TV 기업가정신 콘서트 시즌5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네, 기업가정신 콘서트의 든든한 기둥으로 오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남다른 통찰력과 또 해안을 가지신 분이시죠. 기업가정신 고취에 앞장서며 기업가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주시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기업가 정신 콘서트 MC를 보면서 그때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또 기업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또 이렇게 저를 격상시켜 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업가 정신 콘서트 MC 홍석우고요. 지금 세계 경기가 워낙 어렵고도 어려운데다가 아시다시피 작금의 국내 준엄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매우 힘드시고 정말 위기다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말이 위험하고 기회의 합성어더라고요. 즉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잘 극복하면은 그것이 거꾸로 기회가 되는 게 위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정말로 좋은 성과는 그 위기 뒤에 항상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거 마지막 강의입니다만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안을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노비즈협회의 정광천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노비즈협회장 정광천입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IB 리더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IT 업체를 22년째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뽑은 워딩은 개인의 장점은 공동체의 시너지를 넘지 못한다입니다. 이 한마디 워딩이 사실 제가 지금 이어나갈 내용들의 거의 모든 내용과 마음가짐과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집 슈페터가 가장 먼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혁신을 이끄는 주체이고 기술의 혁신은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 기업가는 뭐냐?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구태의연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상을 탈피하고 기존의 관행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는 기술 혁신을 무장한 기업가들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노비즈협회 협회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한 22,000여 개가 좀 넘습니다. 그 기업들을 관리하는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술 혁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이노비즈가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있어서도 기업에 있어서도 또 기술 혁신에 있어서도 사실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무한정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생태계는 약육강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과 기업과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적시했던 것처럼 생존과 진화의 여정, 곧 적자 생존이라는 과정이 함께합니다.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만 저 맘모스를 인간이 한 사람이 해치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될 겁니다. 2사람, 3사람? 이 그림에는 한 열 몇 분의 우리 사람들이 맘모스를 에워싸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인간이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적자 생존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함께 대응할 수 있고 함께 싸울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한 25만 년 전에 저 원시인들도 아마 그 입장에서 같이 모여서 살을 놓고 바다를 건너서 저 동물을 마주해서 승리를 하고 거기서 나누고 그걸 아마 집으로 가져왔을 겁니다. 정말 우리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 어려운 기업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사실 우리 구성원인 또 더 나아가서 구성원의 가족들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작은 책자를 하나 했는데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행복은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 생존과 번식의 산물이고 결과라는 겁니다. 저 책의 워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사실 내 편, 나랑 좋은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내가 걱정해도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게 행복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이비 리더스는 22년 전에 2003년도에 만든 법인이었었고요. 그 전에는 제조무역업을 제가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저희 공장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 거의 전소가 되고 막 그런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농담으로는 그 불이 나중에 또 활활 타오라서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죽을 맛입니다.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계도 다시 봐야 되죠. 원재료도 다시 해야 되죠. 또 공장 시설도 다시 해야 되죠. 더 제일 그때 기억하기에 컸던 문제는 중동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수출 납기를 못 받으면 아시다시피 크레임이 걸리고 손해배상을 받고 모든 게 너무너무 사실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건물에 대한 거, 기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어렵고 무서웠지만 제일 두려웠던 것은 저희 직원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직원들이 멍한 눈으로 사실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었고 대신 그 와중에도 저한테 천운이 따랐습니다. 다행한 게 있었는데 뭘까요? 사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없었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건 있었습니다만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마음 가졌던 생각은 사람만 다치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돈을 잃은 건 사실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긴 합니다만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우리 할 수 있다. 이건 사실 돈의 문제이고 은행을 찾아가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마음과 정신을 함께 나누는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 그게 그 결과였었는지 2개월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만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사람이 사실 제가 원한다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 일에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간단하게 교통사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 기타 등등 사생활도 그러지만 조직은 얼마나 더 다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결국 해답의 실마리는 저는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놓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그때 그런 어려움을 저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해왔었고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도 직접 찾아가서 날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결국 다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해도 해주고 더 진행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 위기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저한테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일종의 나침판처럼 또 저한테는 좋은 팁이 됐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도 똑같이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사람을 얘기했을 때 그 관점에서 한번 저희 회사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써있다시피 저는 문과 출신이고 비엔지니어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몇 명 개발자 출신의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뒤에서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전 마치 우리 삼국지의 상고처려처럼 저를 찾아오고 하면서 제가 사실 그 마음에 그 내용에 저도 사실 이 정도 의지라고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당연히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 그런 마음가짐 하나로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집중하고 저희 후배들은 개발자분들은 제품과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자연스러운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조직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혹자는 저보고 좋게 얘기하는 편 이제 입장에서 저보고 덕장이라는 표현을 간혹 씁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제 천성도 있지만 사실 저희 회사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제가 아는 척해도 알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가 제한적입니다. 차라리 그건 제가 그분들을 믿고 위임하고 일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임원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라고 저도 요청하고 또 본부장들, 팀장들, 팀원들 그런 역할들을 서로 했었을 때 아마 그게 오히려 더 온전한 우리의 조직의 상황이고 사실 공동체 시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서로의 어떤 장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결국은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아마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혹자는 저보고 그런 표현도 씁니다. 아이고 직원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프지 않냐, 마음 무겁지 않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아니 내가 우리 직원분들을 급여를 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 직원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급여를 주고 제가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사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제 기술 진화입니다. 제가 인류, 기업, 기술 진화를 얘기했습니다만 기술 혁신은 어느 날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 다 해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면 조금씩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눈에 띄게 변화가 옵니다. 사실 기술 혁신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고 있는 미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아마 천재 같은 입장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질 내용일 거고 대부분의 상황은 결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응을 했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기술과 노력과 시행착오들이 누적이 돼서 사실 전문가가 되고 고수가 되고 결국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포캐스팅이라는 부분과 백캐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다 이제 내년 사업계획 잡으실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을 준비하는 게 포캐스팅이라고 그런다면 반대인 거죠. 백캐스팅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걸 백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탄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저탄소 문제도 거의 백캐스팅으로 사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류의 문제, 기업의 문제, 기술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백캐스팅이 갖고 있는 큰 지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대응 전략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지피지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 약점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백캐스팅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상이 뭔지,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뭔지에 놓고 사실 나만의 우리 조직만의 설계도를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공사 지침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걸 그리고 실천하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직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특정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라고 그러면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이 그림처럼 그 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정답은 내가 만드는 거고 사실 아주 각박하게 표현하면 사실 각자 도생의 세상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갖고 있는 목표와 내용이 있고 가는 실천 방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공동체가 있다고 그러면 나의 조직이 있다면 우리의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거고 아마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기업가 정신 콘텐츠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고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짧지만 정말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시너지를 우리 먼저 챙겨야 되고 개인의 장점을 공동체 시너지 안에 같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장표로 많이 본 그림이실 겁니다. 이 그림이 제가 지금 한 20여 분 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딱 한 장의 내용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고 또 가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특히 우리 홍서구 장관님 중기청장이실 때 저희 협회를 위해서 무던히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사실 같은 흔히 말하는 브라더고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권승과 또 내년 한 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 마음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꼭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하다가 올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얘기 또 이 자리에 와서 사례를 발표하신 여러 기업인들이 했던 얘기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뭐가 공통점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세계적인 석학의 어록 두 마디로 요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겸 여러분들에게 그 어록 두 마디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얘기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 영국의 석학 버나드 쇼의 어록입니다. 버나드 쇼가 그랬죠. 평범한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자기 자신에게 맞춘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혁신은 평범치 않은 unreasonable이라고 그분은 썼는데,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또라이들의 역할에 의해서 인류의 발전은 이루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기업인들도 스스로가 또라이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 중에 저 친구 생각이 범상치 않은데 싶은 친구들의 생각을 버리지 마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혁신을 내년에도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이제 어록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어록입니다. 비판은 시원한 바람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쓴소리, 내가 듣기 싫은 소리, 그거를 잘 받아들일 때 앞에 얘기한 혁신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어록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두 가지 버나드 쇼와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 중에 뭐 경중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비판은 시원한 바람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남이 하는 싫은 소리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분 이 자리에 1%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따라서 새해 여러분들의 모토, 또 저의 다짐은 비판은 시원한 바람이다.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 열심히 듣고, 남편이 얘기하는 나쁜 소리, 시끄러운 소리도 귀담아 듣고, 주위의 동료들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를 우리 다 같이 시행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은 내가 이제 앞으로 희망이 뭐냐,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을 전략해가지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이것만이 내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마디로 대변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모토가요, 내년에 전부 다 저희가 좋은 기운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저는 제 목표가 25년도에는 식품이 제가 만든 식품이, 그동안은 식품들이 다른 회사 거를, 다른 나라 거를 베껴 와서 했는데 저는 고집을 피웠거든요. 제가 만드는 한식을 그대로 외국에 수출하자가 목표였는데 25년도에는 저희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강연을 처음 할 때요, 그때 제가 되게 너무 열심히 좀 바쁘게 살아서 연애를 못하고 여태까지 일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업가 정신이 참 고마운 게 여기서 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이 참 감사하고요. 저 여자친구 저기 와 있는데 여자친구도 고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도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도 도전, 우리 사업도 매번 도전이고, 그 속에서 용기를 얻어야만 또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직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그런 도전 정신을 놓치지 않고 또 사업 성장을 위해서, 또 직원과 하나 되는 그런 사업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장하는 기업, 또 발전하는 기업, 또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